주인공들은 물론 많은 시청자들의 바람대로 사이코지만 괜찮아는 해피엔딩으로 그 끝을 맺었는데요. 하지만 이런 결말을 맞게 되면서 그동안 평생 주인공들의 트라우마로 자리했던 도이제, 이들을 괴롭혔던 도이제가 어떤 결말을 맞게 되었는지 자세히 보여주진 않았는데요. 물론 문영이 구치소로 찾아간 장면이 도이제의 마지막 모습이었지만 마치 이 16화의 중간 장면부터 끝까지가 이 주인공들의 에필로그 혹은 동화 이야기와 같은 느낌이었는데요. 영아! 드디어 우리 책 나왔다! 문상태 작가님! 책 나왔어요! 그간 고통을 받아야 했던 이들에게 평생 가져보지 못한 평범한 행복을 만끽하는 참 보기 좋은 시간들이었죠. 지난 13화에서부터 도이제가 본격적으로 주인공들 앞에 나서면서 자신의 존재를 벽화에 그려놓았는데요. 천천히 완성되어 가던 이 벽화는 서로가 함께하며 아픈 상처를 보듬고 조금씩 채워져 가는 주인공들의 행복을 상징하는 매개체라고 볼 수 있었는데요. 완성 직전 도이제가 그린 나비는 이들로 하여금 행복을 망칠 것임을 암시하는 요소였죠. 하지만 주인공들을 평생에 걸쳐 괴롭혀온 도이제는 생각보다 너무 빠른 퇴장을 하게 되는데요. 도이제로부터 비롯된 주인공들의 트라우마 서사, 그리고 스릴러로서의 추리 서사였던 것은 분명하기에 사이코지만 괜찮아 팬들 중 아쉬움을 느낀 분들이 적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지금까지 쌓아온 추리 서사를 과감하게 버린 이유는 16화에 등장하는데요. 바로 벽화를 수정하는 상태의 모습입니다. 이들을 평생 고통스럽게 했던 도이제, 자신을 평생 괴롭혔던 나비를 자신의 손으로 직접 때려잡으며 상태는 자신의 손으로 괴로웠던 도이제라는 나비의 흔적을 지우고 그 위에 치유의 나비를 그렸는데요. 작품 초반부터 천천히 그려온 이 작품, 주인공들의 행복을 상징하는 벽화를 완성하죠. 전 개인적으로 어린 아이로 살아온 그들이 트라우마를 직접 마주보면서 이겨낸 연출만으로도 박행자의 역할은 다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후 진짜 얼굴을 찾아서 동화를 만들고 상태가 강태를 놓아주는 연출은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흐르더라고요. 몽강태나 몽강태 거. 매번 드라마를 보면서 역대급 작품이다를 수없이 외쳤지만 사이코지만 괜찮아, 이 드라마는 가장 기억에 오래 남는 드라마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도이제의 개연성, 과거에 대한 언급이 없지만 서사를 주지 않으므로 도이제의 행동에 대한 정당성은 물론 설득조차 없는 것이 오히려 저는 좋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도이제의 내용이 조금 궁금한 게 아쉽기는 하지만 개연성이 부족한 도이제라는 캐릭터는 서쪽 마녀의 살인이 아닌 진짜 얼굴을 찾아서의 마녀인 것이죠. 평생을 도이제에 대한 트라우마에 시달리며 살아왔지만 상태의 벽화를 보고 트라우마를 마주하여 극복해버리므로 더 이상 고통스럽지 않게 사랑하는 사람과 가장 평범한 행복한 기억으로 덮는 것을 선택하죠. 16화 중간부터 긴 페이드아웃과 페이드인을 한 부분은 이전 에피소드들과 차별을 두었는데요. 중간 지점에 전환을 주므로 이들의 행복한 시간들이 이전 트라우마 혹은 고통받았던 시간들은 완전히 덮어져 버렸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같았는데요. 근데 우리 엄만 육신은 예전에 죽었거든? 근데 영혼은 아직 살아있어. 문영이가 말하는 살아있는 영혼은 바로 작품 서쪽 마녀의 살인 마지막 원고였을 겁니다. 작가는 그 작품과 운명을 같이 하니까요. 문영의 동화로 등장인물들의 에피소드 이야기를 동화로 풀어줬었죠. 서쪽 마녀의 살인의 도이제는 서쪽 마녀 속 마녀로 등장했고 작품 속 문구처럼 오즈의 마법사 도로시 일행을 위기에 빠뜨리지만 그 순간 도로시가 쏟은 물에 너무도 허망하게 사라지고 말죠. 이 서쪽 마녀의 살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도이제가 다시 세상에 나와 주인공들을 위기에 빠뜨리는 순간 원고도 함께 세상에 나왔지만 서쪽 마녀의 살인 마지막 원고 역시 커피가 쏟아지면서 적게 되죠. 이는 물에 젖은 서쪽 마녀와 같이 다시는 세상 밖으로 나올 수 없는 작품이고 작품이 오염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더 이상 주인공들 인생에 나타날 수 없게 사라지게 된 서쪽 마녀, 도이제의 허무한 퇴장 역시 이러한 오즈의 마법사 오마주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상인 대표는 그저 보험이라고 이야기를 하며 노후 대비용으로 서쪽 마녀의 살인을 보관하겠다고 했고
원고를 찾은 승재 역시 복수로 한 달 뒤에 대표에게 돌려주겠다고 했지만 영원히 나올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하죠. 네, 이상인 대표의 감은 언제나 틀려왔고, 그렇기에 고문용 문상태 작가의 신작 진짜 얼굴을 찾아서는 이전 작품과 달리 최고의 작품으로 평가될 것입니다. 또한 상태도 유명해졌죠. 그리고 문영은 그토록 바라던 안데르센 동화를 수상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작가 문영의 명성이 엄마 도이제의 명성을 덮게 되고 꼬리표까지 사라질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이겠죠. 도이제가 이후 나오지 않았지만 자신을 절대로 못 잊을 거라 절규하던 도이제. 거봐. 넌 날 못 지워. 넌 나야. 딸 문영은 자신의 행복한 삶으로 도이제라는 존재 자체가 덮어져 사라지는 것만큼 큰 형벌은 없을 테니까요. 이렇게 주인공들의 행복한 모습으로 도이제가 앞으로 어떻게 되었을까 궁금하지조차 않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작품의 숨은 의미이지 않을까요? 이런 의도를 보여주기 위해 정확하게 행복한 주인공들의 장면을 절반가량 보여줬으니 말이죠. 도이제의 말대로 사이코의 어원이 되기도 하지만 영혼과 치유, 성장을 의미하기도 하죠. 진짜 얼굴을 찾아서 지운 게 아니라 그 위에 원래대로 덧칠을 해서 덧칠을 깜짝같지. 동화를 만들고 함께 여행을 하는 그들에게 상태가 자신이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또 어른으로서 곁에서 지켜볼 줄 알아야 한다는 가짜 진짜 엄마의 말처럼 이제 어른이 된 그들, 사실 그림자 마녀가 빼앗아간 것은 새 아이들의 행복을 찾을 용기와 희망이었을 것 같아요. 박스를 쓴 아저씨는 그림자 마녀에 의해 용기를 잃었지만 두 동생을 위해 용기를 내어 스스로를 가두었던 박스를 벗어던지고 동생들을 구하죠. 상태는 동생들을 위협하는 나비를 물리쳤던 것처럼 동생들을 위한 용기 혹은 자신을 위한 용기일 수도 있겠죠. 나는 일이 하고 싶어. 일. 그리는 일, 동화책 만드는 일. 그게 더 재밌는데. 확실한 건 상태는 이제 누군가가 필요한 사람에서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으로 성장했다는 거죠. 크게 성장한 형을 보는 강태, 이제 나비가 되어 막 날개짓을 시작하려는 형을 위해 해줄 수 있는 것은 지켜봐주는 것이겠죠. 이 작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트라우마의 극복과 용기였죠. 어린 시절 두려움에 도망치던 상태, 강태, 도이제라는 나비 때문에 도망치려 했던 문영. 약하니까 같이 있는 거야. 15화에서 도이제가 체포되어 갈 때 오지왕 원장이 도이제의 손가락으로 사람인을 그리죠. 이렇게 서로 기대 사는 게 인간이야. 넌 언제 인간이 되니? 대사에서 계속 사람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인간이라고 표현한 것은 사실 사람 인자든 사람이 서 있는 모습을 본따 만든 상형 문자라고 하는데요. 제목에 인자가 나오는 것과 같이 사람이라고 하면 개인을 말하는 것이고 인간이라고 하면 사회적인 동물로서의 사람을 말하죠. 고라니가 자꾸 생각이 나는데요. 이 작품에서는 사람 인자의 핵심적인 상징을 부여하고 인간이라는 말에 핵심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으로 보이죠. 트라우마를 마주했을 때 결국 내가 생각했던 걱정과 고민보다 아무렇지 않다라는 의미이지 않을까요? 이와 같은 메시지를 대신 전해주는 것 같아 여운이 남는 것 같네요.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까지 부탁드려요.